밤바다에서 해산물을 잡는 해루질이 한순간에 목숨을 위협하는 사고로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어두운 밤 갯벌에서 밀물에 고립되는 사고가 반복되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충남 서해안에서 해루질과 연안 활동 중 발생하는 고립 사고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즐거운 체험으로 시작했다가 물이 들어오는 시점을 놓치면서 위험에 빠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해루질은 물이 빠진 갯벌이나 얕은 바다에서 조개나 낙지, 소라 같은 해산물을 잡는 활동입니다. 특별한 장비 없이도 즐길 수 있어 많은 사람이 해안가를 찾습니다. 하지만 해루질은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특히 서해안은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지형에 따라 물이 들어오는 방향과 속도가 달라 육지로 돌아가는 길이 갑자기 끊길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반복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밀물이 멀리서부터 천천히 들어올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실제 갯벌에서는 물길을 따라 바닷물이 예상하지 못한 방향에서 빠르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해루질을 하면서 해산물을 찾는 데 집중하다 보면 주변 환경의 변화를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발목 정도였던 물이 짧은 시간 사이 무릎과 허리까지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더 위험한 것은 자신과 육지 사이에 있는 낮은 지형부터 먼저 물에 잠기는 경우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은 멀쩡해 보여도 이미 육지로 돌아가는 길이 바닷물에 잠길 수 있습니다. 낮에는 육지의 건물이나 산, 주차장 등을 확인하며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주변이 어두워 몇십 미터만 이동해도 자신이 들어왔던 방향을 놓치기 쉽습니다. 안개까지 발생하면 상황은 더욱 위험해집니다. 갯벌은 비슷한 풍경이 반복되기 때문에 방향 감각을 잃기 쉽고 당황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휴대전화가 있다고 무조건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물에 빠뜨리거나 배터리가 부족할 수 있고 정확한 위치를 설명하지 못하면 구조대가 사고 지점을 찾는 데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위험은 갯벌의 지형입니다. 평평해 보이는 갯벌에도 깊은 물골과 웅덩이가 숨어 있으며 어두운 밤에는 이를 발견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고립됐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뒤 급하게 이동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갯벌에서 뛰다가 넘어지거나 깊은 물골에 빠지면 체력이 빠르게 떨어지고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장화나 무거운 장비를 착용하고 있다면 물속에서 움직이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장화 안으로 물이 들어가면 이동 속도가 떨어지고 체력 소모도 커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일행과 함께 갔다고 해서 안심해서도 안 됩니다. 한 사람이 위험에 빠졌을 때 다른 사람이 직접 구조하려다가 함께 사고를 당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해루질 사고를 예방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방문하려는 해안의 물때와 밀물 시간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밀물 시간이 되기 직전에 나오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이동 시간과 갯벌 지형을 고려해 충분한 여유를 두고 육지로 돌아와야 합니다. 현지의 출입 통제 안내와 위험 표지판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익숙한 장소라고 하더라도 날씨와 조류 상황에 따라 위험 정도는 매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혼자 해루질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행과 함께 움직이고 서로의 위치를 계속 확인하면 위험 상황을 조금이라도 빠르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구명조끼와 같은 안전장비도 중요합니다. 얕은 갯벌이라고 생각해 안전장비를 생략하기 쉽지만 물골이나 깊어진 바닷물에 빠졌을 때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휴대전화는 방수팩에 넣고 배터리를 충분히 충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어느 지역에서 활동하는지와 예상 귀가 시간을 미리 알려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해루질 도중 바닷물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면 잡고 있던 해산물이 아깝더라도 즉시 육지 방향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조금만 더 잡고 나가겠다는 판단이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미 육지로 돌아가는 길이 물에 잠겼다면 무리하게 건너려고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황해서 깊이를 알 수 없는 물속으로 들어가면 더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고립됐다고 판단되면 최대한 빠르게 구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신고가 늦어질수록 수위가 높아지고 구조 작업 역시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구조를 요청할 때는 해수욕장이나 갯벌의 이름, 주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설물과 자신의 위치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스마트폰 위치 정보도 구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상 상황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비와 강풍, 짙은 안개가 예상되는 날에는 해루질 계획 자체를 취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바다에서는 예상보다 상황이 빠르게 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야간 해루질은 낮보다 위험 요소가 훨씬 많습니다. 시야가 제한되고 방향을 잃기 쉬우며 물이 들어오는 상황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도 늦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연안에서는 고립사고가 꾸준히 발생해왔습니다. 해경 자료에서도 갯벌 체험과 낚시 등 연안 활동 중 밀물에 고립되는 사고가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결국 해루질 사고의 핵심은 바다를 육지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몇 번 방문했던 장소라고 하더라도 물때와 날씨가 달라지면 전혀 다른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해산물을 얼마나 많이 잡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위험하다고 느껴진다면 미련 없이 활동을 중단하고 육지로 이동해야 합니다. 해루질을 계획하고 있다면 출발하기 전 물때와 기상정보, 출입 통제 여부, 안전장비를 꼭 확인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과 지인에게 공유하고 구독으로 생활 안전 정보를 계속 확인해 주세요.